시청자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우주를 횡단하는 우주선 아닐까요? 우주선 하면 스타워즈가 가장 유명한 편이지만 마블에서도 스타워즈 못지않은 인상적인 기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가오갤3에서는 새로운 우주선이 등장한 만큼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마블 세계에서 어떤 우주선이 가장 크고 강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하면 어떤 기체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블랙 위도우가 타고 다녔던 퀸젯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리캐리어의 함재기이자 어벤져스에서 첫 등장했지만 유일한 공격 수단이 게틀링건이 전부였기 때문에 위협 정도 주는데 그쳤습니다. 이후 윈터솔저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헬리캐리어와 함께 전투 능력이 향상된 신형 퀸젯이 등장했지만 캡틴 아메리카 한 명에게 개박살이 나고 말았죠. 어벤져스 2편에서는 토니가 개발한 퀸젯이 등장했는데요. 무려 오토바이를 탄 블랙 위도우가 사출되는 화려한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퀸젯은 헐크가 타고 잠적하면서 라그나로크에서 불시착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시빌워에서 버키와 캡틴이 아이언맨으로부터 도망치는 탈주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블랙 위도우가 이를 공수한 뒤 블랙 오더로부터 완다와 비전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시베리아에 벌어진 퀸젯을 메이슨이 구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블랙 위도우를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벤져스의 상징과도 같은 퀸젯이 다시 등장할 날이 찾아올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상징하는 밀라노 스페이스 쉽입니다. 피터가 열설되던 해 욘두에게 선물 받았던 우주선이었으며 과거 피터가 짝사랑했던 알리샤 밀라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 편에서 애고가 물던 오렌지와 블루 색상을 띤 포드 머스탱과 굉장히 흡사한 색상 조합이 인상적인데요. 이 편까지 무려 5명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이 2개뿐이란 단점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자는 걸까요? 잔다르 전투 중 파괴되었지만 노바 행성의 도움으로 다시 재건되어 2편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소버린 함대의 추격으로 인해 역시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채 걸레짝이 되고 말았으며 로켓이 열심히 수리하는 듯 했지만 그대로 베르에르트 행성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소버린 함대 추격 시 직접 드렉스가 우주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 싸우는 등 정찰 목적이 강한 함선이었기 때문에 딱히 전투기로서의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스타로드와 로켓의 비행 실력으로 소버린 함대의 추격을 따돌리는 화려한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블에서 가장 웃긴 우주선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소버린의 무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락실에서 갤러그를 플레이하는 듯한 방식으로 무인기를 보내 가오갤을 맹추격했는데요. 작은 기체이지만 때로 몰려올 경우 밀라노 스페이스 쉽이 고전할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에고가 나서서 도와주기 전까지는 거의 가오갤을 제압하다시피 했는데요. 다만 내구성은 낮은 것인지 드렉스의 공격에 하나씩 파괴되기 시작하는 등 여기저기 게임 오버 되며 아쉬워하는 플레이어들을 볼 수 있었죠. 이후 에고 행성에서 2차전을 시작했지만 욘두의 함선에 죄다 파괴되며 결국 아담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밀라노가 파괴되고 새롭게 구입한 베네타입니다. 이전 파란색을 버리고 거의 오렌지색 위주의 색상을 띠고 있으며 우주에서 미아가 된 토르를 발견하면서 첫 등장했습니다. 이후 타이탄 행성으로 날아가 어벤져스와 첫 대면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타노스의 스냅 이후 미아가 된 토니와 네뷸라가 한동안 머물렀던 우주선이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는 캡틴 마블이 직접 들고 지구로 운반한 뒤 타노스를 처치하기 위해 어벤져스도 함께 탑승하기 시작했으며 시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동수단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시간 여행을 시작하면서 피임 입자로 축소되어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에게 주어졌으며 두 사람은 베네타를 타고 소울키퍼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블랙 위도우가 사망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소울스톤과 함께 무사히 베네타까지 챙겨와 반납했으며 이후 토르4에서 토르의 다이어트 운동기구로 활약하면서 대장정의 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가오갤 멤버들의 함선으로 밀라노보다 훨씬 오랫동안 등장한 기체였습니다. 베네타 이후 등장한 뉴 가디언십 보위입니다.
영국 싱어송라이터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오렌지색 컬러를 버리고 청회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운데 거대한 콕핏을 중심으로 두 개의 원형 구조물이 달린 특이한 형태이며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케빈 베이컨을 납치하기 위해 지구로 내려오면서 두려움에 떠는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스텔스 기능을 활성화시켰죠. 노웨어 영생을 구입할 만큼 상당히 열심히 산 것을 알 수 있으며 보위 역시 이전 우주선보다 훨씬 큰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가오갤 3편에서 메인이 될 기체로 추정되며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터널스들의 우주선 도모입니다. 영화 초반 지구로 내려와 메소포타미아인들과 만나며 첫 등장했으며 이후 도모가 묻힌 집안 위에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터널스 멤버 중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는 파스토스가 개발한 것으로 보이며 특이하게도 슈트 변신을 우주선 내부에서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한동안 마카리의 보물창고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이터널스를 집결하기 위해 다시 발굴하면서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광속 비행 및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는 편이지만 이카리스의 블라스트에 기체가 박살나게 되는데요. 다만 파스토스가 소리한 덕분인지 쿠키 영상에서는 다시 본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후속편에서도 꾸준히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바 제국 최고의 방어막 스타 블래스터입니다. 각각의 전투기는 상당히 약한 편이지만 수십 대가 연결되며 에너지 장벽을 펼칠 경우 로난의 다크 에스터를 막아낼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크 에스터의 규모와 스펙으로 볼 때 웬만한 함선 따위는 모두 막아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가오갤 1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서 연출적으로도 상당히 멋있게 묘사되었습니다. 비록 다크 에스터에게 조금씩 파괴되며 결국 파워스톤으로 전멸되었지만 수십 대의 기체가 연결되며 장벽을 만드는 연출은 가오갤 1편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었습니다. 인피니티워에 등장한 플라잉 도넛 Q10입니다. 주로 블랙 오더들이 타고 다녔던 기체로서 뉴욕에 착륙한 장면을 통해 Q10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언맨이 추진기를 이용해 가속해야 될 정도였으며 단 몇 시간 만에 타이탄 행성으로 이동할 만큼 광속에 가까운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 영화 초반 에보니모와 컬 업시디언이 타고 등장하면서 스트레인지를 납치하는 쾌거를 달성했지만 다른 Q10에 탑승한 프록시마와 콜보스는 다소 약체인 어벤져스를 상대로 패배하는 등 굴욕을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 항로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최첨단 인공지능이 달려있으며 토니가 경로를 수정하는 것을 거부한 끝에 타이탄 행성에서 가오갤과 마주치게 되었죠. 에보니모의 Q10은 타이탄 행성에 버려지게 되었지만 프록시마의 Q10은 와칸다 상공에 나타나면서 아웃라이더 드랍십을 떨어뜨리며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부었죠. 딱히 자체적인 전투 묘사는 없는 편으로서 주로 이동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기체였습니다. 마블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다크엘프의 우주선입니다. 해임달조차 속일 정도로 스텔스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지니고 있으며 광속 이동이 가능할 뿐더러 소형 우주선을 탑재하여 사출하는 등 순식간에 아스가르드를 초토화시킨 장군인이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기체가 여러 대 존재했지만 아스가르드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지자 대부분 자폭하게 되는데요. 다만 소형 우주선의 경우 해임달 혼자 추락시킬 정도였으며 본체의 경우에도 죄인이 만든 장치에 의해 워프되면서 결국 말레키스를 압살하는 등 마지막이 영 좋지 못한 우주선이었습니다. 또한 런던에 나타난 우주선의 크기 역시 최초의 종족치고는 살짝 작은 편이었습니다. 명실상부 마블을 대표하는 항공모함 헬리캐리어입니다. 어벤져스에서 첫 등장했으며 어벤져스와 쉴드를 상징하는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대한 4개의 팬을 이용해 비행이 가능하며 수십 대의 퀸젯을 운송 가능할 뿐더러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얼음에서 깨어난 캡틴은 잠수함인 줄 알고 깜짝 놀랄 정도였죠. 다만 호크아이 한 명에 의해 추락할 위기에 처했으며 쉴드 직원 전원이 위기에 빠지는 등 호크아이가 강한 것인지 헬리캐리어가 약한 것인지 살짝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딱히 공격 수단은 없었던 어벤져스 때와는 달리 윈터솔저에서는 무려 3척으로 함대가 늘어남과 동시에 1초에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였으며 아이언맨 기술을 이용해 장시간 비행까지 가능해질 정도였습니다. 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팔콘 한 명에게 영혼까지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어벤져스 2편에서는 1편에 등장했던 모델을 기반으로 한 버전이 등장했으며 살벌했던 이전과는 달리 인명 구조에 힘쓰면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약했습니다. 다만 이후로 등장이 뜸하게 되면서 살짝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요. 가장 상징적인 기체 중 하나인 만큼 언젠가 다시 제대로 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욘두의 우주선 에클렉터입니다. 라바저스의 본체라고 볼 수 있으며 밀라노십을 수십 대는 수용할 만큼 헬리캐리어를 훨씬 뛰어넘는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욘두를 배신한 테이저 페이스가 잠시 점령했으며 이때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씬에서 욘두의 함선이 얼마나 방대한지 볼 수 있었죠. 이후 함선이 자폭되면서 소형 우주선을 사출하여 에고 행성으로 출격한 뒤 네뷸라와 함께 소버린 함대를 격파하는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비록 욘두가 사망하면서 그의 우주선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지만 지금까지도 MCU에서 가장 큰 우주선 탑3에 꼽히는 기체였습니다. 로난의 함선 다크 에스터입니다. 크리 종족 최강자 중 한 명으로서 정말 엄청난 우주선을 지니고 있는데요. 마치 주술사를 연상케 하듯 에너지볼을 컨트롤하여 전함을 이끄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바 제국을 파괴하기 위해 타노스와 계약을 맺고 파워솔을 입수한 뒤 잔달의 행성을 파괴하려 했으며 그냥 비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협적인 수준일 정도로 노바 제국의 스타 블래스터의 방어막까지 버티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다만 파워스톤이 없었더라면 노바 제국의 함선 및 라바저스의 협공을 막아냈을지는 불분명하며 로켓이 몰고 온 밀라노에 의해 내부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그대로 잔달의 행성에 추락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캡틴 마블에 의해 크리 함선들이 박살났던 만큼 캡틴 마블이 등장했다면 순식간에 전멸될 가능성이 큰 편인데요. 이후 로키 드라마에서 보이드에 벌어진 것으로 보아 다른 멀티버스에서는 로난이 파워스톤을 입수하여 잔다르를 파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블 최고의 우주선은 타노스의 생츄어리에게 돌아갔습니다. 거의 4km에 육박하는 엄청난 크기를 지니고 있으며 원래 치타오리의 행성 이름으로서 치타오리를 베이스로 하는 부대인 만큼 제2의 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성의 절반을 피로 물들이던 시절 타고 다녔던 전함이자 토르의 피난선은 개미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피지컬을 지니고 있는데요.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노스의 아련신을 비롯해 네뷸라를 감금했던 구금실까지 표현되어 있으며 선체 아래에는 레비아탄을 비롯해 아웃라이더의 드랍십 및 수십만의 치타우리와 아웃라이더 병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엔드게임에서는 깜찍한 크기로 시간여행 장치로 넘어오면서 컴파운드 미사일로 어벤져스 기지를 초토화시킨 장군인이었죠. 날개에서 발사되는 대포는 완다를 비롯해 어벤져스 및 적군 대부분을 쓰러뜨릴 정도로 MCU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손꼽힐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가뿐 등장한 캡틴 마블의 공격에 한방에 무너지면서 타노스에게 크나큰 절망을 안겨주었죠. 최고의 우주선이라면 바로 염소 보트가 아닐까요? 북유럽 바이킹 스타일의 보트와 두 마리 염소가 이끄는 가장 인상적인 우주선입니다. 약한 종족을 도와준 대가로 염소 두 마리를 선물 받았으며 무려 스톤브레이커가 만든 무지개 다리를 광속으로 달릴 정도였습니다. 영화 내내 절대 지치지 않는 강철 같은 지구력과 함께 고루의 그림자 괴물까지 처치하는 등 정말 다재다능한 염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시끄러운 것만 참으면 아마도 가장 강력한 우주선이 아닐까요? 최고의 기체라면 바로 가오갤 1편에서 로켓이 만들었던 가니 우주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감옥을 무중력 상태로 만든 뒤 적들의 드론을 해킹해 통제실에 부착하여 우주 밖으로 탈출하는 등 로켓의 천재성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자 23번째 탈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로켓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니 우주선을 만들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그 외에도 블랙팬서의 전용 우주선, 어벤져스 1편에 등장했던 치타오리 함선,
토르의 피난선 등이 있었습니다. 세계관이 넓어지는 만큼 더 이상 자동차나 오토바이만으로는 이동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더욱더 멋진 우주선이 앞으로 계속 등장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